은주 씨, 알아요. 준호 씨, 이게 마사지가 아니란 거.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마사지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곳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바지 안이 불편할 정도였어요. 들킬 거야 아니. 이미 느꼈을지도. 준호 씨, 은주 씨가 자세를 바꾸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시선이 잠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제 바지 쪽으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은주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이렇게 큰 걸 5년 동안. 은주 씨가 속삭였어요. 아깝네요. 은주 씨, 저 못 참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은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길잖아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60세 호라비와 57세 요양보호사, 고용주와 직원,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호야, 너 진짜 뭐가 부족해? 창수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건넸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30년 지기 친구 김창수와 동네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어요. 11월 중순의 찬바람이 비닐 천막 사이로 스며들고 어묵탕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저희 둘은 60살 같은 동네에서 자라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함께 온 사이였습니다. 창수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부부 사이가 식었다고 했고 저는 5년 전 이혼했어요. 딸은 미국에서 결혼해 살고 있고 저는 넓은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경제적 여유는 있었죠. 주식 배당금과 임대료 덕분에 돈 걱정은 없었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며 건강도 괜찮았습니다. 다 있는데 뭔가 허전해. 야, 박준호. 우리 목욕탕도 같이 다니는 사이인데 내가 다 아는데 말이야. 창수가 소주를 따르며 말했어요. 거기도 멀쩡하고 크기도 그렇고 여자 만날 생각 안 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함께 가는 사이라 서로 몸 상태를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뭐 충분히 만날 수 있어, 너. 요즘 앱도 있고. 창수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아니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랑 잘 될 수도 있고.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요양보호사? 이은주 씨, 57세,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전직 간호사였습니다. 35년 경력의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 후 외로움을 달래려 요양보호사를 시작했다고 했죠. 저희 집에 온 지 3개월째였어요. 85세인 제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어 요양원에 계셨는데 최근 집으로 모셔왔거든요. 뭐야, 표정 봐라. 혹시 마음에 있어? 창수가 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풍만하고 여성스러운 체형에 차분하고 따뜻한 성격의 은주 씨. 매일 아침 커피를 함께 마시고 점심을 같이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야, 나쁜 거 아니야. 둘 다 혼자고 나이도 비슷하고 매일 얼굴 보잖아. 생각해봐, 진짜로. 창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60에 새로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아. 우리 아직 젊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은주 씨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자고 계시나?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60에 새로 시작하는 거 나쁘지 않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다음 날 아침. 좋은 아침이에요, 준호 씨. 은주 씨가 환하게 웃으며 커피잔을 건넸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커피잔을 받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주 씨도 잠시 멈칫하더니 수줍게 고개를 돌렸죠. 이게 시작인가?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주 씨와 저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3개월이란 시간 동안 저희는 이미 많은 일상을 함께 나눠왔어요. 아침마다 함께 마시는 커피,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저녁이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나누는 웃음.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은주 씨는 제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호 씨, 오늘 아버님 상태 많이 좋으세요? 은주 씨가 아버지 방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대부분 멍한 상태로 지내시지만 가끔 미소를 지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은주 씨가 손을 잡아드리고 말을 걸 때면 그랬어요. 은주 씨 덕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은주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 참 예쁘게 웃네.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은주 씨가 만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였어요. 맛있습니다. 입에 맞으세요? 다행이에요. 은주 씨는 혼자 사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 씨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외롭죠? 많이요.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집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자녀분들은요? 아들 둘 다 결혼해서 독립했어요. 잘 지내고 있죠. 가끔 연락하고요. 은주 씨가 잠시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는요? 딸분이 미국에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그쪽에서 결혼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들어오는데 바쁜가 봐요. 저도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거실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 슬쩍 문틈으로 봤어요. 은주 씨가 소파에 앉아 아버지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아프세요? 아버지가 작게 신음하셨어요. 하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은주 씨의 손이 아버지 종아리를 천천히 눌렀다 풀었다 반복했어요. 전직 간호사답게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문틈 사이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은주 씨의 손이 아버지 무릎으로 다시 허벅지로 올라갔습니다. 부드럽지만 힘있게 근육을 풀어주는 모습. 저 손길이 내 몸에 닿으면 어떨까? 순간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박준호. 저는 고개를 저으며 제 방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준호 씨? 은주 씨가 저를 발견했어요. 아, 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아버지 상태 보려고요. 저는 얼른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많이 붓고 뭉쳐 계셨어요. 매일 이렇게 해드리니까 좀 나아지시는 것 같아요. 은주 씨가 설명했어요. 그렇군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그녀가 아버지 발목을 마지막으로 한번 쓸어내리고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준호 씨, 어깨가 많이 굳어 보이세요. 예.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그럼 근육이 더 뭉치거든요. 은주 씨가 저를 유심히 봤습니다. 혹시 목이나 어깨 불편하지 않으세요? 사실 요즘 어깨가 좀 뻐근했어요. 헬스장에서 운동을 무리하게 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럼 제가 마사지 한번 해드릴까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마사지를 나한테? 아, 괜찮습니다. 은주 씨도 피곤하실 텐데 아버지 돌보시느라. 아니에요. 이게 제 전문인걸요. 은주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간호사 할 때 환자분들 많이 해드렸어요. 어서 앉으세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손길이 내 몸에 닿으면
아까 문틈으로 봤던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고 은주 씨가 제 뒤로 섰습니다. 5년 만에 여자 손길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힘 빼세요, 준호 씨. 은주 씨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5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손길.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어깨가 정말 많이 뭉쳐 있네요. 은주 씨가 천천히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근육을 눌렀다 풀었다 하는데 시원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진정해, 박준호. 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은주 씨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조금씩 몸을 숙일 때마다 풍만한 몸이 제 등에 가볍게 닿았어요. 은은한 향기도 코끝을 스쳤죠. 많이 아프세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 씨의 손이 어깨에서 목으로, 목에서 등으로 천천히 내려왔어요. 이건 안 되는데. 제 몸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서서히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60세 남자가 마사지 한 번 받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여자를 만나지 않았으니까요. 준호 씨, 숨 참지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은주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편할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곳은 완전히 단단해져 있었고 바지 안에서 불편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들키면 안 되는데 저는 최대한 몸을 앞으로 숙이며 감추려 했어요. 여기 목 뒤쪽도 많이 굳었네요. 은주 씨의 손이 제 목덜미를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몸이 제 등에 더 가까이 닿았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안 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 감사합니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저는 급하게 일어서려 했어요. 벌써요?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아니, 충분합니다. 정말 시원해요. 저는 몸을 숙인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 화장실 좀. 급하게 욕실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미치겠네. 정말. 바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확실하게 반응하고 있었죠.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진정해. 너 예순이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은주 씨의 손길, 체온, 향기. 그 모든 게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욕실에 있다가 나왔어요. 은주 씨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은주 씨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마사지 받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은주 씨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은주 씨가 아버지 방을 청소하고 나오는데 허리를 살짝 만지며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은주 씨가 억지로 웃었지만 표정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허리 아프세요? 조금요. 요즘 아버님 몸을 자주 옮기다 보니 그녀가 허리를 조심스럽게 돌렸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예. 은주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마사지요. 저번에 저한테 해주셨잖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보답하고 싶어요. 사실은 만지고 싶었어.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스쳤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호 씨가 무슨... 아니에요. 은주 씨가 매일 고생하시는데 이것도 못 해드리면 안 되죠. 저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은주 씨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소파에 앉으세요. 은주 씨가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그녀 뒤로 섰습니다. 떨리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을 뻗어 은주 씨의 어깨에 올렸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아, 시원해요. 은주 씨가 작게 소리냈어요. 그 소리에 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여기 많이 뭉쳤네요. 네. 요즘 많이 무리했나 봐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편안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그녀의 등을 주무르며 내려갔어요. 허리 부근에 이르렀을 때 은주 씨가 작게 아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아파요? 아니요. 시원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저도 떨렸습니다. 은주 씨의 등 곡선이 손에 느껴졌거든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주무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은주 씨, 네. 소파보다는 방에 가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은데요. 순간 은주 씨의 몸이 굳었습니다. 침대에 누우시면 제가 제대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은주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거절하는 건가?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까요? 결국 은주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거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은주 씨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제 방으로 걸어갔어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은주 씨가 침대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엎드려 누우세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은주 씨가 천천히 침대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진정해. 손을 뻗어 은주 씨의 등에 올렸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아, 은주 씨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저도 숨이 가빠졌어요. 여기도 많이 뭉쳤네요. 저는 허리 아래쪽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은주 씨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점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은주 씨, 알아요, 준호 씨. 네. 은주 씨의 대답이 떨렸어요. 저는 이미 한계였습니다. 마사지를 시작한 순간부터 그곳이 반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바지 안이 불편할 정도였어요. 들킬 거야. 아니, 이미 느꼈을지도. 긴 침묵이 흘렀어요. 은주 씨도 느꼈을 겁니다. 제 몸의 변화를. 허리를 마사지할 때 제 몸이 그녀 쪽으로 기울었고, 그때 분명. 준호 씨, 은주 씨가 자세를 바꾸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희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시선이 잠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제 바지 쪽으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에요. 은주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은주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도? 은주 씨가 물었어요. 준호 씨, 정말. 은주 씨가 놀란 듯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5년이나 참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너무 외로웠어요, 은주 씨. 저도요.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이렇게 큰 걸 5년 동안. 은주 씨가 속삭였어요. 아깝네요. 은주 씨 저 못 참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은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길잖아요. 옷깃이 하나둘 풀렸고 서로의 체온이 가까워졌어요. 그날 밤 저희는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60세와 57세.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뜨거움. 그 밤은 깊고 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주 씨는 여전히 요양보호사로 아버지를 돌봤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아버지 식사를 준비하고 TV를 보며 웃었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애틋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은주 씨가 제 방으로 왔어요. 준호 씨,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그녀를 보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60세에 다시 찾은 청춘 같은 느낌이었어요. 서로를 안고 입맞춤하고 하나가 되는 시간.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행복해요, 준호 씨. 은주 씨가 제 품에 안겨 말했어요. 저도요, 은주 씨. 저는 그녀를 더 꽉 안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제 인생은 끝난 줄 알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싶었어요. 이제는 다르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다가 은주 씨가 물었습니다. 준호 씨, 딸분이 알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딸,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반대하겠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은주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아들들한테 말하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은주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은주 씨가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달콤한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저희 사이의 변화를 느끼셨는지 예전보다 더 자주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어요. 여보세요? 아빠, 나 지은이야. 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아빠,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 할아버지 뵈러.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갑자기, 응. 회사에서 휴가 나왔어. 일주일 정도 있을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딸이 온다고? 은주 씨를 봤습니다. 그녀도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는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딸분이세요? 네. 다음 주에 온대요. 그렇군요. 은주 씨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비해야겠네요. 그날 밤부터 저희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딸 지은이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오, 지은아. 잘 왔어. 저는 딸을 안아주며 반가웠지만 한편으론 긴장됐어요.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잘 돌봐주셔서. 아, 그 선생님이요? 지은이가 은주 씨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은주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지은이도 인사했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느낌이 안 좋은데. 첫날은 무사히 지나갔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지은이가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아빠, 이 방은 선생님 방이에요? 응, 그렇단다. 여기서 주무세요? 그렇지. 지은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지은이가 갑자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얘기 좀 해요. 무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랑 그 선생님이랑 뭔가 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아빠, 저 바보 아니에요. 보면 알아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서로 쳐다보는 눈빛, 분위기. 다 이상해요. 지은아, 설마 그 사람이랑 그런 사이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지은이가 소리쳤어요.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빠, 정신 차리세요. 요양보호사잖아요. 돈 목적일 수도 있어요. 지은아, 그렇게 말하지 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떻게 알아요? 몇 개월 봤다고? 지은이가 화를 냈어요. 아빠, 엄마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여자를. 5년 됐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살았어, 지은아.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지은이가 울먹였습니다. 차라리 제대로 만나세요. 왜 하필 요양보호사를?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은주 씨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어요. 은주 씨, 죄송합니다, 준호 씨. 은주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직하겠습니다. 안 돼요. 제가 소리쳤지만 은주 씨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은주 씨, 저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러지 마세요. 제발. 그날 밤 은주 씨는 제 방에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짐을 쌌습니다. 은주 씨, 제발. 준호 씨, 죄송해요. 은주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 때문에 가족이 불편해지면 안 되죠. 가족은 내가 설득할게요. 제발 가지 마요. 안녕히 계세요, 준호 씨. 은주 씨가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은주 씨가 없는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는 계속 은주 씨를 찾으셨습니다. 은주, 은주. 아버지의 입에서 그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은주 씨가 그리웠습니다. 밤마다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를 생각했죠.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지은이와는 제대로 대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계속 미안해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아빠, 미안해요. 근데 저는 아빠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돼서 그랬어요. 지은아. 어느 날 저녁 저는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내 얘기 좀 들어줘. 네. 나는 5년 동안 혼자 살았어.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내 엄마랑 이혼하고 너도 미국 가고 매일 이 넓은 집에서 혼자였지. 아빠, 외로웠어, 지은아. 정말 많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은주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어.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매일 아침 함께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얘기하고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행복했단다. 은주 씨도 혼자야. 남편 잃고 3년 동안 외롭게 살았지. 저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우린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사랑했어. 진심으로. 돈 때문이 아니라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은주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은주 씨가 가는 걸 내가 붙잡았어. 내가 반대할까봐 미안해하면서 떠나려고 했단다. 지은아, 나는 내 아빠지만 한 사람의 남자야. 제가 말을 이었어요. 60살이지만 아직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엄마 아니야, 은주 씨는.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아빠, 미안해요. 지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빠 마음도 생각 안 하고. 괜찮아.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내가 날 걱정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아빠, 진짜 행복하셨어요? 은주 선생님이랑? 응, 정말 행복했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지은이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모셔와요. 뭐? 은주 선생님. 다시 모셔와요, 아빠. 지은아. 제가 잘못했어요. 사과할게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날 밤 저는 은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은주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은주 씨, 준호입니다. 준호 씨, 은주 씨, 저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 씨, 제발요. 할 말이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았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은주 씨와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표정이 많이 지쳐 보였어요. 은주 씨, 준호 씨, 먼저 사과할게요. 은주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준호 씨 가족 생각도 안 하고.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 씨 잘못 없어요. 하지만 딸분이 딸하고 얘기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딸도 이해했어요. 정말요? 은주 씨의 눈이 커졌어요. 네. 오히려 딸이 다시 오시라고 했어요. 준호 씨, 은주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주 씨, 돌아와 주세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어요. 당신 없는 집은 너무 허전해요. 아버지도 계속 찾으세요. 준호 씨, 나도 당신이 너무 그리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없인 못 살 것 같아요. 저도요, 준호 씨. 은주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럼 돌아와 주실 거죠? 네. 돌아갈게요. 저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60살에 다시 찾은 사랑.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은주 씨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은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지은 씨. 은주 씨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걱정되셨을 거예요. 아빠를 잘 부탁드려요. 지은이가 은주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어서 자주 못 와요. 대신 선생님이 계시니까 안심이에요. 열심히 할게요. 은주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들어가니 아버지가 은주 씨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은주,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은주 씨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녀의 손을 꽉 쥐셨죠. 아버지도 은주 씨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날 밤 지은이가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빠, 행복하세요. 고맙다, 지은아. 은주 선생님한테 잘해드려요. 좋은 분이에요. 그럴게. 공항으로 가는 딸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은주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네. 이제 괜찮은 거죠? 네, 이제 괜찮아요. 저는 은주 씨를 안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없어요. 그날 이후 저희의 관계는 더 견고해졌습니다. 은주 씨는 다시 요양보호사로 아버지를 돌봤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었어요. 저의 동반자였고 연인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은주 씨에게 물었습니다. 은주 씨, 저랑 결혼할 생각 없으세요? 은주 씨가 놀라서 저를 봤어요. 결혼이요? 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하고 싶어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제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준호 씨, 물론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좋아요. 은주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준호 씨 아내가 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저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60세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어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올렸습니다. 지은이도 미국에서 왔고 은주 씨의 아들들도 참석했어요. 창수도 왔죠. 야, 박준호. 내 말 들어서 잘 됐지? 창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고맙다, 창수야. 뭘? 친구 좋은 일인데. 결혼식 후 저희는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제주도로 갔어요. 바닷가를 걸으며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행복해요, 준호 씨. 저도요, 은주 씨. 아니,
이제는 여보라고 불러야죠? 그러네요. 저희는 웃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60세, 다시 뜨거워진 인생.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희의 새로운 인생 이막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